다시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발빠른 소식들과 함께 크립토 뉴스들 보다 심층적으로 좀 다뤄드리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휴장일이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원달러 환율에 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골드는 소폭의 조정세를 겪었고요. 자, 암호화폐 시세 흐름 살펴보면서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가 42,000달러 선을 내어줬다라는 소식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42,600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암호화폐는 돈이 아닌 투자 상품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또 투자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다만 뉴욕 증시 휴장이어서 그런지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센티멘트 측에서 하나의 온체인 지표를 내세웠는데 비트코인 굉장히 오래된 주소의 코인이 거래소로 빠르게 이동이 됐다라고 하면서 고래들이 팔고 있는 시장이다. 당분간 이러한 시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암호화폐 약세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시세도 보실 텐데 이더리움은 2,5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이 94.94달러로 100달러 선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 뒤를 리플 코인이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0.53달러, 아발란체가 카르다노 에이다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건 도지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마켓캡은 1%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분석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에 오늘 이제 3거래일째 시작이 될 텐데요. 앞으로의 데이터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얼마나 큰 히트를 냈느냐가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시점을 뉴스, 재료의 소멸이냐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냐 이런 부분들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비트코인 분석 위주로 매매 전략들 함께 짜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더리움과 또 가장 핫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스택스 코인에 관한 분석까지도 오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많으신 시장일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교롭게 또 퍼즈님과 제가 의상이 또 맞춤 의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이라면 이런 색의 의상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는 또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파란색 옷을 입고 또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봐 보도록 할게요. 자, 퍼즈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딱 조정이 왔을 때, 비트코인 조정이 왔을 때 왜 웃음을 참으시죠? 아니, 네? 주식시장에서는 파란색 옷 입으면 혼나나요? 좀 조심해야죠.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네, 보군요. 시장이 파란불일 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죠. 그래서 저도 이 네. 크립토 시장에 와서 파란 옷을 마음껏 입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원하게 한번 시청자분들 계좌를 만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정이 왔을 때 퍼즈님에게 빙의가 돼서 그런지 오히려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투자자로서. 원래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 제가 여기 나온 지 진짜 꽤 됐습니다. 1년 반도 넘었죠. 네. 거의 2년 다 돼가요. 제가 이제 재작년 4월부터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길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별로 마음의 동요가 없을 정말 거라고 생각해요.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테고 그다음에 뭐 현물 ETF 승인됐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호재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요 앞에 카페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할지 한번 뵈내는데 그때 중장기적인 호재라는 거를 잘 모르시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죠. 네, 중장기적인 호재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도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치킨 사 먹을지, 뭐 배달료는 어떨지, 그다음에 들어가서 뭐 별점 어떤지 이런 거 고민해서
그냥 이제 한 2만 원짜리 치킨 시켜 먹을 때도 그렇게 고민하는데 맞아요. 왜 투자하실 때는 그 정도 고민도 안 하고 누가 사서 올라갔어? 뭐 많이 올라갔어? 해서 덜컥 몇 천만 원씩 투자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념이 좀 잡혀 있어, 중장기적인 호재구나 이러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만 떨어지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안 그러면 뭐 급격하게 떨어져도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손절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려워서 제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랑 좀 다르게 오늘도 제가 갑자기 네. 질문을 드렸나요? 네, 그건 아니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투자의 어떤 마인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현물 ETF 승인이 왜 호재인지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퍼즈님한테 과외를 거의 들으면서 이러면서 알게 됐던 사실인데 오늘 기회가 된 김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생부터 이야기를. 준비한 건 아닌데 한번 같이 보면 그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있어요. 보면 제네시스 블록이 뭐냐면 맨 처음 채굴을 사토시가 했습니다. 네, 사토시가 했는데 사토시가 이제 제네시스 블록을 그러니까 사토시가 맨 처음에 채굴하면서 만들어진 블록이 제네시스 블록인데 거기에 메모가 있어요. 메모의 뜻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2009년 1월 3일 더 타임즈라는 요 언론사에 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사토시의 의도인 거예요. 사토시가 채굴했으니까 사토시가 남긴 메모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뜻은 뭐냐면 중앙화되어 있는 요 통화 체계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발행했다가 걷어들였다가 완화했다가 긴축했다가 하니까 결국엔 이런 금융위기가 또 왔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마 사토시가 이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제 생각에 한 2000년 요 초반인가요? 닷컴 버블 때 직전. 네, 닷컴 버블 때 한번 경제가 무너지는 건 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2008년 요때도 한 번 더 무너지는 거 보고 이건 반복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요 화폐 시스템 문제고 이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양극화된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요 비트코인인데 그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기술 자체는 새로 나온 게 맞는데 개념은 옛날 화폐예요. 물물 교환 때 화폐로 돌아간 거예요. 금으로 우리가 교환했던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금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은으로 봐도 되고 뭐 조이 껍데기로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누가 중앙화된 주체가 없이 채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채굴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가면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비트코인이랑 요 비트코인이 다르다는 걸 어쨌든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웹상에서 어쨌든 금처럼 하려면 지금 여긴 뭐 없는데 여기 금이 있고 여기 금이 딱 치면 이 두 개의 금이 다르다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다른 금이라는 걸 아는데 요 웹상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요 비트코인이랑 이 비트코인이랑 다르다는 걸 어쨌든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NFT도 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구분하는 요 기술이 블록체인이듯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요거랑 요게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옛날 금의 요 특징들을 그대로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저는 사실 금에 가깝고 금에 맞게 설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은 화폐라는 말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금이 화폐라고 생각하면 화폐라 붙여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붙여도 되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존의 달러에 반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화폐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닐까 싶은데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토시가 애초에 만들어서 이건 백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금의 가치나 안 그러면 화폐의 가치를 가지려면 추가적으로 몇몇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서든 이게 현금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신뢰감 있는 거죠. 그래야 되죠. 네.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감 있고 이게 어느 나라 가서도 이제 현금화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제 생각에는 사람들한테 진짜 인식이 된 거는 2017년부터인 것 같아요. 17년도부터요? 네, 2017년도를 보면은 이제 전
전 세계의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거래소들은 가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가든 그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할 수 있고 요거 자체가 이제 2017년도에 많이 생겼다 생각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반대돼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진짜 그런 가치를 가지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대로 달러 인덱스에 나옵니다. 왜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볼게요. 이게 네.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여기가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가 2017년이에요. 이때 비트코인이 폭등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야 비트코인 그런 가치가 아니야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랑 다르게 갔을 거예요. 근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큰 추세는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네,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때 잠깐 달러 인덱스가 튀어올랐던 요 타이밍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은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전문가들 분들이 약간 패닉에 빠졌던 때예요. 왜냐면 다 떨어지니까. 맞아요. 금도 떨어져. 맞아요. 비트코인도 떨어져. 상관관계가 아예 안 맞는 거죠. 주식도 네. 떨어져. 근데 이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은 안전자산이야? 아니에요. 그럼 주식은 떨어지니까 금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전자산의 개념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내가 뭘 들고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달러고 달러가 무너지면 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랑 금은 일반적으로 반대로 가요. 그래서 코로나 때 유일하게 오른 자산이 있는데 그게 달러예요. 달러가 오르니까 금이랑 반대로 가고 달러가 오르니까 비트코인 떨어지고 그리고 주식이랑 달러 인덱스는 큰 상관관계 없어요. 해서 사실 뜯어놓고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본다면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건데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랑 반대로 간다. 달러의 대체 개념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 그렇구나. 네, 왜냐면 현금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반토막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 1억을 갖고 있으면 5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한 5천만 원어치 정도의 물품밖에 못 사요. 요즘에 네. 맞아요. 또 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심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뭐 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해서 그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현금을 해증하기 위해서 뭐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하는 건데, 아예 반대로 가는 게 있어? 그리고 금보다 변동성도 훨씬 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분을 이걸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해서 산 게 뭐냐면 GBTC예요. 아, 그게 GBTC가 네.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그쵸,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시크릿 키 관리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하면 해킹, 네. 네, 비트코인 해킹 당할 일이 없는데 거래소는 해킹 당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킹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를 지고 싶지 않아서 GBTC를 샀는데 환매가 안 되네. 그러니까 요 비트코인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을 상황이 안 되니까 그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뭐만 기다렸냐면 현물 ETF 승인만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해서 사실 개미가 많이 들어올까? 물론 들어오겠죠. 네, 물론 들어오는데. 그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약간 뭐 얼마나 들어올지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 왜냐면 코인 투자할 사람들은 미리 다 투자했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들 많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현금이 많은 사람, 현금이 많은 부자들, 그 다음에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 얘네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네들은 그동안 이제 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특이한 케이스고,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갖고 있었을 때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이 현금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들의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5% 정도는 충분히 비트코인으로 현물 ETF의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대충 계산했을 때 지금 수요의 한 4-5배는 되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장기적인 호재인지를 호재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선반영이 고작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기 힘들어요. 맞아요. 선반영이 되려면 이미 자금이 들어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선반영인 건데 애초에 지금 요 코인 시장 안에 돌고 있는 금액의 4-5배가 들어오는 요 선반영을 요 금액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해서 일단 선반영이 뭐 아예 안 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인 호재가 선반영 됐다라고 보긴 어렵고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차근차근히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호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이 현물 ETF의 승인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장기적인 확실한 호재고 그리고 한 5년 정도 뒤에 만약에 본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막 현물 ETF 승인다고 해서 뭐 별로 안 오르네 뭐 하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실망들이 네.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한 2025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 한 24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24만 달러가 한 요 정도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 24만 달러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네. 지금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칠해 드렸는데 요 라인이에요. 해서 지금 가격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5년 뒤에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저거 왜 올랐냐? 그때 물어보겠죠. 네, 물어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대답할 거예요. 뭐냐면 야, 이때 현물 ETF 승인됐잖아. 맞아요. 현물 ETF 네. 승인되고 잠깐 조정받았다가 혹은 현물 ETF 승인되고 잠깐 횡보했다가 그냥 팍 올랐잖아.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저랑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으며 왜 현물 ETF가 호재인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왜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는, 현금이 없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뭐 갖고 있는 현금을 전부 현물 ETF로 바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현금이 한 3에서 5% 정도만 이 현물 ETF로 바꿔도 그 수요가 아마 어마어마할 거다. 그리고 저는 곧 한 1년이나 한 1년 반 안으로 지금 미국에는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계속 이제 주식을 사들여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요거는 약간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를 하지 않을까. 투자를 참 못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아니 국민연금 잘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잘합니다. 네. 네.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왜 호재인지. 그러니까 뭐 호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호재였는데 고작 이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다른 사람 말도 많이 들어보시고 제 말만 무조건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많이 들어보시고 제 말도 들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서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이 정되어 있으면 비트 떨어지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중장기적인 호재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손절 안 해.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좀 네. 아니 너무 얘기 좀 좋은 것 드렸습니다.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게 이제 단기적인 호재냐, 장기적인 호재냐에 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그만큼 크게 분출되지 않았다라는 실망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 위주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는 늘어가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일어날 텐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야 이러한 이슈들을 재료 소멸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만큼은 이 호재들은 앞으로 쭉 이어갈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희일비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좀 시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가져가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퍼즈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 분석들 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중심선만 지키면은 사실 상승 추세가 확정이었는데, 요 중심선. 아, 그쵸. 네, 근데 이게 결국엔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에는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중심선을 기점으로 상단선, 하단선, 상단선, 하단선 터치하면 이게 횡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저희? 그래서 이게 이제 횡보 추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안에도 다시 들어온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횡보가 지속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드렸던 48,000은 찍은 거예요. 제가 언급드렸었던. 네, 결국에는 48,000 이상으로 올라서 한 49,000 가까이까지 찍었는데, 제가 이제 한 33,000, 34,000 요때 넘어갈 때, 저 48,00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난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가격은 찍은 거고, 그러면 지금 당장 추가로 더 떨어지냐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이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는 건 안다. 가능성이 높은 건 높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 말씀드려요. 근데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여전히 전 있다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인 호재라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지난번 분장인데 정말 그냥 가파르게 오른 것 같아도 여기가 마이너스 30%예요. 2017년만 보겠습니다. 2017년 봐도 정말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40, 여기가 마이너스 40%, 여기가 마이너스 35%예요. 해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그냥 오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조정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반감기 전에 항상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요번에도 반감기 전에 혹은 반감기 껴서 한 30-40% 정도의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반감기 전 조정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올라가. 그러면 지금 추가로 떨어졌다 올라가던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든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요 시나리오 두 개 다 커버할 수 있는 매매 전략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두 개를 커버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은 뭐냐면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여전히 하세요. 유효하네요. 네, 아직도 고기가 맛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행히 맛있어졌어요. 그죠? 네, 진짜로. 예, 해서 저희가 어쨌든 저 위까지 올라가는 게 가서 이제 고점 근처에서 고점에서 못 팔겠지만 고점 근처에서 파는 게 목표인 건데, 요렇게 적립식으로 사면 평단이 요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가면은 평단이 요런 식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고 다음 요번에 곧 오는 반감기 4월에 반감기가 있거든요. 요때 아니면은 뭐 좀 넉넉 잡고 한 6개월 정도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면 좀 그렇죠. 제가 아무튼 손실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딱 평단가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올해까지는 너무나 마음 편하게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야, 그러면 조정 온 다음에 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죠, 기회를. 그죠? 네. 근데 본인의 실력을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저도 정말 큰 조정이 오면 무서워서 막 손이 덜덜 떨립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30-40% 되는 조정이 오는데 살 수 있어요? 전 이걸 진짜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봐도 한 7만 달러까지 갔다가 만약에 한 30% 조정 받으면은 지금 가격보다 높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사고 존버하면 어때? 지금 사고 막 이거 그냥 버티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커버하는 매매 전략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하시고 제발. 어떤 코인 살지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코인이냐면 비트코인 더하기 이더리움. 지난주에 참 알트코인 하나 매수하신다고 하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다렸던 분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더리움인데 정답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네, 정답 이더리움인데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은 목요일 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추가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 지난주에 힌트 드렸는데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또 시장에 관한 매수의 관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또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또 승리하실 날이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인터넷상에 성지글이다라고 하죠. 저희 퍼즈님의 영상이 후에 또 성지 영상이 될 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매매 전략들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퍼즐 각도선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전략들 한번 얻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